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전예지입니다. 예지 씨,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쌤도 잘 지내셨죠? 저는 뭐 당연히 잘 지냈습니다. 근데 안 본 사이 어떻게 얼굴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열심히 이 방송을 위해서? 그럼요. 저희 같이 여정을 함께 떠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제가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퀴즈를 한 번 더 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내시는 건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 사극이나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단골 소재가 있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라고 불리는 디주에 갇혀 죽었더라는 사도세자죠. 그렇습니다. 그 사도세자가 디주에 갇혀 죽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 네, 한 가지 더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역사 드라마나 사극에 단골로 나오는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 바로 장희빈. 장희빈의 결말은 다들 아실 거예요. 사약을 먹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이 사약을 먹었던 곳이 어디냐? 어디일까요? 감이 왔습니다. 쌤의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저희가 함께 있는 이곳 창경궁인 거죠? 사실 여기 들어왔으니까 창경궁은 다 알긴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예지 씨 맞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제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저희가 오늘 함께 할 곳은요. 바로 창경궁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권력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있나요? 권력하면 아무래도 왕권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왕과 신하들이 거주했던 바로 궁궐이겠죠. 맞습니다. 사실 모든 권력이 어떻게 보면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이 궁궐하면 또 뭐니 해도 is king, 왕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조선 최고의 법전을 아세요? 딱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어? 쌤이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바로 경국대전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경국대전입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에 한 가지 조항은 없습니다. 어떤 조항이냐? 왕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왕은 법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절대 권력인 거군요. 그렇죠. 절대 권력이죠. 그러면 그 왕이 업무를 보고 직무를 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 어디? 명장전입니다. 예지 한자도 잘 아시는데요? 그럼요. 보통 밝은 명자는 얘기를 하는데 뒤에 거 잘 읽지를 못하는데 역시. 자, 그러면 우리 명정전에 가서 이제 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쌤 저희가 명정전 앞에 왔습니다. 네, 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괜히 네네네. 그때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 명정전은 앞에서 제가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을 만들었던 송종 때 이게 완공이 됐고요. 이 명은 밝을 명입니다. 정치를 밝히는 공간이라는 게 바로 이 명정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비석 보이죠? 네, 정일품. 그죠. 신하들이 아침에 왕과 조회를 할 때 이곳에 자기 위치에 딱 맞춰서 서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경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런 왕과 신하들 이런 얘기들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슬픈 역사가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슬픈 역사요? 네네네.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희 그거는 여기 명정전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보면은 깜짝 놀랄만한 장소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힌트를 뭐 따로 드릴 것도 없고 바로 앞에 보세요. 유리 아니에요? 이게 궁궐 안에는 약간 좀 이색적인 건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딱 보시면은 약간 스타일이 남달라요. 약간 이국 뭐라 그래야 되지? 유럽 스타일? 바로크 스타일?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인데. 이거 건축은 설계 디자인은 일본인이 했고요. 실제로 건축에 들어갔던 거는 프랑스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면을 보시면은 지금 철골 자재랑 또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최신식 건축 자재입니다. 예지 씨, 지금 이 보고 있는 대원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입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바로 직전의 스토리인데요. 대원실은 일본의 아주 음흉한 의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건가요? 사실은 1907년에 여기에 있는 정각을 하나둘씩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 곳곳에 동물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대원실이 당시에는 식물원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1911년도에는 궁을 원으로 격화시킵니다. 동물원 할 때 그 원인 거예요. 창경원으로 격화를 시키고 왕실의 위용과 왕을 상징하는 이 궁궐이 그 누구라도 돈만 내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왕권을 흔들려는 일본의 시도였던 거군요. 왕실의 위용을 그냥 흔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 하나 있잖아요. 벚꽃이요. 그렇죠, 사쿠라. 이 벚꽃도 곳곳에 심습니다. 수천 그루를. 그리고 벚꽃놀이를 할 수 있게끔 또 조성을 하죠. 일본의 만행은 진짜 언제 들어도 화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은 왜 볼 수가 없는 거죠? 해방 직후에도 계속 이곳이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승만 정부 때만 해도 주말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관람을 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80년대 접어들어서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식물원은 그래도 건축학적으로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겨놨고요. 그 당시 때는 열대 식물들 이런 것들을 저기다가 보관을 하고 관람을 했더라면 지금은 우리나라 야생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이동을 해버렸어요. 어디로 옮겼냐? 서울대공원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이쯤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곳과 민주주의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돌고 돌아서 처음 시작했던 곳을 또 왔는데요. 홍화문은 덕을 베풀어 백성들을 교화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곳은 영조와 정조가 백성들과 소통을 했는 공간으로도 유명해요. 어떤 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나요? 대표적으로 영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균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시행할 때 이 홍화문 밖을 나가면서 밖에 있는 민들과 소통과 토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조 같은 경우는 직접 또 큰 일이나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는 이 홍화문 밖에 나가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때 이미 여론을 청취하고 백성들과 소통을 했군요. 그렇죠. 네.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소수 권력자만이 누렸던 이 공간, 이 궁궐을 비록 타의에 의해서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 신분, 계급, 성별 아무런 이제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민중의 품으로 돌아왔다. 아,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청와대 앞 도로를 지나다니고 내부가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오늘날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지 씨 그거 아세요? 이 창경궁처럼 소수 권력자만의 공간이었다가 민중들, 일반 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공간이 서울에 또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그렇죠.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게 궁금하죠? 어딘가요? 그러면 또 저와 또 이동을 해야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함께 가시죠. 네, 가볼까요? 네. 밥 먹으러. 네, 쌤, 저희가 창경궁에 이어서 여기 어린이 대공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이곳도 사실은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이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어린이 대공원이지만 네. 1927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그 시절만 해도 이곳은 골프장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골프장이었다고요? 일본의 고위 관리
그다음에 일본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치는 친일파.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했던 공간이었죠. 말하자면 VVIP를 위한 소수를 위한 특권 계층을 위한 곳이었군요. 네. 해방을 맞이한 후에 버려졌다가 미국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골프를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골프장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골프장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골프장을 오픈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서울 컨트리 클럽이에요. 이 컨트리 클럽은 당시 또 우리나라의 정재계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회원 가입이 되었고 골프를 치러 왔다고 합니다. 아, 그대로 이어져 왔군요. 그렇죠. 특권 계층을 위한.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 때 특권층이 즐겁게 놀던 이 골프장을 국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지금의 어린이 대공원이 만들어졌던 거죠. 아, 그런 역사가 숨어 있었군요. 아, 저희가 지금은 너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과거에는 권력 때문에 누릴 수 없던 자유였다고 생각하니까 새삼 남다르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창경궁과 이 어린이 대공원 둘의 공통점은 과거에는 특권 권력층, 특권 지배층만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맞습니다. 다음 여정도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다음엔 우리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 다음에도 또 그러면 또 즐겁게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의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 배우 전예지였습니다.